그래서 최근에는 저도 모르게 사업은 누구나 시작할 수 있는 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오늘날 우리는 주로 SNS에서 많은 동기부여가를 만납니다. 하지만 우리를 동기부여하는 이 사람들은 어떻게 동기부여를 받았을까요? 링크드인의 리드 호프먼, 페이팔의 피터 틸, 슬랙의 스튜어트 버터필드 등등 익숙한 기업에 성공한 사업가들은 대학에서 철학을 공부했어요. 철학이라는 것은 동기부여의 본질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동기부여를 위해서 우리가 철학을 사용하기에는 어딘가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그 이유는 가공되지 않은 날 것 그 자체이기 때문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오늘은 책 더 해머를 소개하면서 어렵기로 소문난 철학계의 동기부여가 프리드리히 니체의 잠언 7가지를 아주 쉽게 풀어보려고 해요. 첫 번째, 괴물과 싸우는 사람은 그 싸움 속에서 스스로 괴물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내가 오랫동안 심연을 들여다보고 있으면 심연도 너를 들여다볼 것이다. 도덕성은 한 인간의 정체성에서 인생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회사의 도덕성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회사의 정체성과 브랜드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죠. 하지만 편법을 위해서 경비를 줄이고 계속해서 예외를 두려는 유혹은 끊임없이 생길 거예요. 추상적인 윤리 원칙을 고수하느냐, 아니면 회사의 정체성에는 어긋나지만 눈에 보이는 확실한 결과를 선택하느냐 사이에서 매번 고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특히 경쟁자나 투자자, 직원과 고객이 이 기준에 공감해주지 않을 경우에 이런 유혹은 더더욱 뿌리치기가 힘들어져요. 어떤 투자자는 내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행동을 아무렇지 않게 용납할 수 있습니다. 그는 오히려 반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경영의 기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경쟁자는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내가 공정하지 않다고 여기는 행동이나 전술을 아무렇지 않게 사용할 수도 있어요. 또 어떤 고객은 나와 협상을 할 때 나의 투명성과 솔직함을 역이용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맨 처음 여러분이 회사의 가치관을 열정적으로 설명했을 때처럼 원칙에 따라서 행동해야 해요. 본인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행동을 합리화하거나 변명해서는 안 됩니다. 한번 도덕적인 기준을 낮추면 다시는 되돌아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번 허용하게 되면 이를 되돌리는 데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게 될 거예요. 어디쯤에 선을 그을지는 오직 여러분만이 결정할 수 있고, 이러한 유혹을 방어하는 유일한 방법은 경계뿐입니다. 두 번째, 천재란 무엇인가? 천재란 높은 목표를 열망하면서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수단을 원하는 자다. 니체의 시대에 천재라는 말은 주로 지식, 창의성, 대인관계 부분에서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들을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의미와는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토머스 에디슨처럼 천재는 1%의 영감 그리고 99%의 노력으로 이루어진다, 또는 천재는 무한히 애쓸 수 있는 능력이다 라는 19세기 속담 등을 통해서 천재는 사실 노력과 끈기를 뜻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진행된 몇몇 연구에서는 이 주장이 옳다고 증명되었어요. 천재란 높은 목표를 열망하면서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수단을 원하는 자다. 이러한 천재에 대한 니체의 정의, 이러한 정의는 우리의 관점과 생각의 스펙트럼을 더욱 넓혀주는 것 같아요. 니체는 목표라는 개념에다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의지 혹은 추진력을 덧붙였어요. 그는 이미 동기가 없으면 어떤 일을 열심히 하거나 무언가를 지속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관점에서 볼 때 의지는 일을 열심히 하는 동기의 원천이고 기본적인 요소였어요. 즉, 의지가 있다면 동기가 생기고 그 후에 노력과 끈기는 따라오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의 사업과는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천재성에 대한 니체의 정의는 기업가 활동을 정의할 때 아주 좋은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기업가 활동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도덕적인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무엇이든 다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목표를 달성하려는 이유는 세상에 매우 중요한 것을 하기 위함이고, 세상에 실질적인 이익을 가져다 주기 위함이에요. 이것은 더 나은 제조 과정이 될 수도 있고, 더 나은 조직 구조, 더 나은 유통 시스템, 자기 분야에서의 혁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걸 종합해 봤을 때 기업가는 곧 도움이 되는 천재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이러한 통찰은 개인뿐만 아니라 팀 전체에도 적용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사업을 하고 계시다면 여러분의 팀은 사업을 키워나가면서 이미 세상에 의미 있고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겸손을 요구하는 사회와 조직 때문에 단지 그것을 대단하게 여기지 않고 있을 뿐이에요. 천재성에 대한 니체의 시각과 이를 기업가 활동에 적용하는 것은 자기도취적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냥 열심히 노력했다 라는 진부한 표현 대신에 사업을 하기 위해 기울였던 노력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이야기하는 통찰을 제공해줘요. 사업가들은 세상에 무언가를 개선하기 위한 목표를 정했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일은 다 하겠다고 결심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목표를 정하고 결심하는 일은 아주 드문 일이며 천재적인
행위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세 번째, 놀이와 같은 성숙함. 인간의 성숙. 이는 어릴 때 놀면서 가졌던 진지함을 다시 발견하는 것을 말한다. 진정한 성숙함이란 무엇일까요? 진정한 성숙함은 아이들이 놀 때 발휘하는 집중력과 격렬함으로 돌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놀이에 몰입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관찰하다 보면 아주 강한 집중력을 가지고 하나의 아이디어에서 다음 아이디어로 끊임없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들은 자기의 행동을 의식하지도 않고 누가 보든 말든 신경 쓰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놀이에 진지해요. 실제로 그들에게 맡겨지는 허드렛 일보다 놀이를 훨씬 더 진지하게 임합니다. 이런 모습은 회사의 관리자나 경험 많은 직원들에게선 대체적으로 찾아볼 수 없는 모습이에요. 이들도 진지하긴 하지만 뭔가 다른 느낌의 진지함입니다. 그들의 행동에서는 외적인 요구와 의무감이 느껴져요. 때로는 지루해 보이기도 하고 그들의 진지한 태도는 의도적으로 꾸며낸 느낌이 들기도 해요. 그들이 일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그걸 통해서 돈을 벌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는 없어요. 사람들은 이것을 성숙함 또는 어른답게 행동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누군가는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억지로 내키지 않는 일을 하는 것 뿐이에요. 사이먼 시넥은 그의 책 나는 왜 이 일을 하는가에서 목적, 즉 why가 무엇과 어떻게보다 훨씬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일상적인 활동을 더 큰 why와 연결시킬 수만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진정한 성숙에 도달했다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이유는 그것이 우리의 놀이 공간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지 누군가가 돈을 주기 때문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만 있다면 의무감이나 월급 때문이 아니라 목적을 달성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열정 그리고 정말 순수한 기쁨 때문에 움직이게 되고 그 순간에 진지하게 집중할 수 있을 거예요. 장애물이 방해하는 순간에도 결과에 대한 축하의 순간에도 모든 순간들이 재미있는 과정의 일부로 느껴지실 겁니다. 만약 이 관점을 나에게 적용해보고 세상이 놀이처럼 즐거워졌다면 이것을 조금 더 확장해서 나의 팀원들이 자신의 일을 그들만의 why로 느낄 수 있도록 진지한 놀이로 느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거예요. 혼자 노는 것보다 친구들과 함께 놀 때 놀이는 더 재밌어지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지속성. 위대함을 만드는 것은 힘이 아니라 위대한 정서의 지속이다. 큰 성공을 거두려면 신념과 동기를 강하게 품는 것보다 그것을 장기간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사업을 시작할 때 여러분들의 아이디어와 팀 그리고 업무 방식을 강하게 믿어야만 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정에 힘이 없다면 아무도 여러분들을 따르거나 함께 일하거나 물건을 구매하거나 투자하지 않을 겁니다. 미적지근한 리더는 리더가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말하면 정서적인 힘은 기업가로서의 성공을 좌우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누구나 하룻밤 사이에 큰 변화를 이루거나 멋진 아이디어를 구현할 수는 없을 거예요. 실행에 옮기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계획을 성취로 바꾸기 위해서는 시작한 일을 지속해서 끝까지 해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일을 시작하기만 하는 열정적인 아이디어맨이 많아요. 이들은 위대한 경지에 오르지 못합니다. 아이디어를 실행하고 끝내야만 그 경지에 도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려면 당연히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품고 있는 위대한 감정을 방해하는 반대파들도 만나게 될 겁니다. 새롭고 흥미로운 아이디어와 기회가 계속해서 찾아올 거예요. 그리고 매번 밝고 빛나는 물체가 여러분들을 유혹하고 원래 품고 있던 감정의 힘을 약화시키기도 할 겁니다. 그리고 너무 빨리 성공한다면 게을러지거나 사업을 방치하게 될 수도 있어요. 훌륭한 존재가 되려면 단순히 성공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결과가 훌륭해질 때까지 이 위대한 감정을 유지하는 데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이 직면하는 모든 장벽을 넘어서려면 감정의 힘을 강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이 감정이 지속되려면 집착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바닥을 치다. 가장 높은 산들은 어디서 오는가? 언젠가 나는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다. 그때 그런 산들은 바다에서 온다는 것을 배웠다. 그 증거는 산의 바위와 산 정상의 암벽에 쓰여 있다. 가장 높은 것은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지금의 높이에 도달해야 한다. 여러분들은 큰 성공을 거두고 싶을 겁니다. 만약 그러시다면 먼저 큰 고통을 겪어봐야 해요. 이것은 니체의 핵심 원칙 중에 하나이며 기업가들 사이에서 꽤 흔하게 볼 수 있는 일입니다. 위대한 기업 중에는 살아남을 수 있을지 의문스러웠던 시기를 겪은 회사가 정말 많습니다. 그들에게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걸까요? 아니면 단순한 통계상의 문제일까요? 일이 잘 풀릴 때 우리는 특별히 반성하지 않아요. 이는 당연합니다. 고장나지 않은 것을 고칠 수는 없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반대로 일이 잘 풀리지 않거나 고통을 느낄 때는 깊게 파고들게 됩니다. 이때 우리는 사업의 근본을 살펴보고 자신의 심리 상태를 확인하고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를 수차례 확인하려고 해요. 본인이 현재 낮은 지점에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 이것은 본인이 가진 생각을 완전히 다시 한번 생각해볼 기회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의 접근법은 효과가 없었으니 완전히 새로운 방법을 사용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새로운 접근법이 성공을 보장하진 않을 겁니다. 기회만 줄 뿐이에요. 하지만 낮은 지점에 도달한 모든 기업이나 기업가들이 방향을 바꿨다가 결국 실패했다는 이야기는 거의 듣지 못했습니다. 니체는 말해요. 그 증거는 산의 바위와 산 정상의 암벽에 쓰여 있다.
라고 말이죠. 즉 사업이 바닥을 쳐서 큰 어려움을 겪겠지만 이것을 결국 이겨내고 나중에 회사가 크게 성장했을 때 그 정상의 바위에는 어려움을 이겨냈던 기록이 남아 있을 거란 의미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사업이 곤경에 처해 있다면 이 개념이 위로와 지침을 안겨줄 거예요. 6번째, 조용한 킬러 기업. 대사건은 가장 시끄러운 시간이 아니라 가장 조용한 시간에 발생한다. 세계는 새로운 소유를 창안한 이들이 아니라 새로운 가치를 창안한 이들의 둘레를 돌고 있다. 소리 없이 세계는 돌고 있다. 현재 여러분은 여러분의 사업을 널리 알리고 관심을 얻기 위해서 많은 에너지를 쏟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일이 시간을 들일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공격적인 홍보가 성공과 성장에 필수적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핫한 사업처럼 보이면 가치 평가가 더 높아지고 자본을 조달하는 데 도움이 되고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면 직원이나 파트너 유치도 수월해질 것이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오히려 조용한 킬러 기업이 되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일 수 있어요. 조용한 킬러 기업은 조용히 제품을 만들고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들은 속해 있는 지역이나 관련된 기술 공동체 내에서 이미 유명할 거예요. 하지만 아직은 누구나 아는 이름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괜찮아요. 그들이 얻은 명성은 그들이 말한 내용이 아니라 그들이 한 일을 통해서 얻은 것이기 때문이에요. 기업이 무엇을 우선시하느냐에 따라서 새로운 노이즈를 만드는 것은 위험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고객에게 가치를 제공할 수 없는 상태에서 노이즈를 우선순위에 두는 것은 아주 위험한 전략이에요. 회사가 화제성을 일으키는 데만 에너지와 집중력을 쏟게 된다면 고객에게 가치를 제공하는 것에는 비교적 소홀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화제성에서 오는 흥분과 숭배에는 중독성이 있어요. 하면 할수록 더 강하게 밀어붙이려는 유혹이 들어올 겁니다. 사업가는 언론이 아니라 고객과 대화해야 해요. 기자들이 아니라 엔지니어들에게 활력을 불어넣어야 합니다. 억지로 가시성을 얻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주목받을 때까지 기다리는 전략을 택해야 해요. 기자와 블로거들이 먼저 손을 내밀기 시작한다면 스스로가 새로운 가치의 창안자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훌륭한 사건이 될 겁니다. 7번째, 가치 증명.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베푸는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그 사람이 그것에 부여한 가치에 따라서 평가를 하지 그것이 우리에 대해 가지는 가치에 따라서 평가하지는 않는다. 우리는 어떤 서비스가 실제로 우리에게 전달하는 가치 그 자체보다는 서비스를 공급하는 사람이 제공하는 방식에 따라 그 가치를 인식한다는 말입니다. 고객은 반드시 이성적으로 행동하진 않아요. 고객이 회사를 어떻게 인식하냐에 따라 가격과 제품의 등급 그리고 고객 경험은 크게 달라질 거예요. 만약에 경쟁을 위해서 제품이나 서비스 가격을 너무 낮게 책정하게 된다면 고객에게 그저 그런 상품이라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가격을 얼마든지 고객에게 맞출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제공하는 가치에 자신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고객이 회사로부터 얻을 수 있는 가치가 얼마나 많은지 파악하게 만드는 거예요. 고객에게 여러분들의 제품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고 낡은 방식을 혁신할 것이라는 비전을 제시할 줄 알아야 합니다. 큰 비전을 제시할수록 사람들은 흥분하고 열정을 느낄 거예요. 그리고 고객은 여러분들의 제품을 사용하면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가치를 높게 생각할 겁니다. 고급 식당은 이 사실을 이미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손님에게 음식 맛이 괜찮은지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음식이 맛있는지를 물어봅니다. 사업에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가치에 기반해서 가격을 책정하고 비전을 제시해서 제품을 멋지게 포장하고 만족스러운 고객 서비스를 통해서 고객에게 가치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데이브 질크의 더 해머라는 책을 참고해서 콘텐츠를 만들어봤어요. 이 책은 19세기 혁신적인 철학가 프리드리히 니체의 52가지 잠언을 쉽게 풀어서 비즈니스 관점에서 재해석한 내용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내용은 두 번째로 소개해드린 천재 부분이었습니다. 보통 우리는 천재를 떠올릴 때 타고나거나 뛰어난 능력을 갖춘 사람을 떠올리죠. 하지만 이 부분에서는 천재를 목표 달성을 위해 달려나가고 어떻게든 그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와 동기를 가진 사람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이것을 기업가와 연결을 시켰는데 기업가도 목표 달성을 위해서 어떻게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사람이란 점에서 세상에 도움을 주는 천재라고 해석한 부분이 인상 깊었습니다. 세상에 도움을 주는 존재인 것만으로도 좋은데 게다가 천재라니. 요즘에는 많은 사람들이 부업과 창업에 뛰어드는 것처럼 보여요. 접근성이 좋아진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저도 모르게 사업은 누구나 시작할 수 있는 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오프라인에서는 주변을 둘러봤을 때 아닌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저의 과거를 떠올려보면 사업을 하기로 마음먹는 것도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었고 더 나아가서 행동으로 옮기는 일은 더욱더 큰 결심을 요구했던 것 같습니다. 쉬운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지와 동기를 가지고 부업이나 사업을 시작하시려는 분들은 모두 천재성을 이미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저는 모든 구독자님들의 업무가 만족스러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하는 시간까지 포함해서 진심으로 인생의 모든 순간이 즐거웠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도 역시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동기부여학과였습니다.